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네.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네. 지금 중국 증시도 사실 좀 약세권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약간 강보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 자체가 혼조세를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지금 플러스로 수치로 좀 보이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닥은 사실 아침 시작할 때는 대부분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지만은 코스닥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지는 패턴이 나왔고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종목이 한 150개가 더 많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혼조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제 재미없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죠. 예.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11월 1일 차주 월요일에 있을 이제 수출 지표 동향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련돼서는 계속 그 3천선 내외를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조금 저는 좀 약세라고 보고 있어요. 왜 약세냐고 보고 있냐면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으면은 사실 투심 자체가 조금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영향이 이제 어제 새벽에 발표됐던 미국의 9월 내구재 지수 자체가 5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내구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경기 민감에 굉장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이 재료들에 대한 이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혼조세, 약간 혼조 약세를 좀 보이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일까지 지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나올 것 같고 계속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죠. 바닥을 찍고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시멘트 쪽이 또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그런 장세,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업종들에 대해서 좀 강한 리바운딩이 나오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증시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좀 오르는 현상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락 종목이 많은 네. 거기다가 이제 크게 낙폭을 보였었던 어떤 업종과 종목 위주로는 조금은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일단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포인트와 그리고 투자 식스팩에서도 다뤄봤지만 오늘 새로 고침 주제가 네. 첫 번째가 시멘트예요. 근데 시멘트 하면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26일 엊그제 시멘트 한번 다뤄보자. 네.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담당 PD님께서 오프 더 레코드였죠. 네. 근데 결국엔 또 이렇게 시멘트가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체크해 보니까요.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도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리 SOC나 아니면 뭔가 건설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조금 샘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들썩이는 시멘트주,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네. 시멘트 한번 보셔야 된다. 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제가 중국군과 통계국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좀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좀 이제 기사 자체는 지금 한국광물협회인가요? 그쪽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한 2.1% 정도의 그 유연탄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업의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추세전의 신호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대 낙폭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초반에는 이제 조선주들이 과대 낙폭이 했었죠, 사실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었죠, 사실. 예. 올해 상반기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에서 강하게 리바운딩이 좀 나왔고, 그리고 포장지, 골판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약간의 좀 간을 보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멘트가 먼저 움직이는 거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예상이 맞다면은 이제 뭔가 이런 부분들 순환매의 이제 시작점에 드디어 발돋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서 우리 앵커님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SOC 관련된 이제 자재
관련된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커플링이 사실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오랜만에 좀 나왔던 부분들은 요게 이제 가면은 다음에 뭐가 갈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시멘트 자체의 추세전환 신호탄에 대한 의견은 당연히 저는 동조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분명히 이 시멘트 간 다음에 또 다음 차례가 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멘트라는 게 결국 SOC 건설 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뭐 선순환의 신호탄이라는 네. 얘기를 좀 주셨는데, 시멘트 하면은 뭐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제 시멘트라는 거를 어딘가에서 수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 국내에서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내에서의 쓰임새일 거고, 대표적인 자산주죠. 시멘트를 하려면 네. 어디 야적장이 큰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PBR이나 자산주를 사자라는 콜을 할 때 이제 시멘트주를 보기도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가격이 하락이 많이 심했었던 부분들, 더불어서 지금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야권의 유력 후보가, 대권 후보가 도출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책 대결 구도가 진행이 될 그렇죠. 텐데, 네. 어찌됐든 뭐 오프닝 때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건설 경기는 뭐 부양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뭐 자산주 플러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이제 시멘트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당장 시멘트를 사자라는 것보다 이게 선순환의 신호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건자재주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선순환매의 시작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네. 일단 시멘트가 먼저 움직였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시멘트라는 게 모든 재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또 원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시멘트가 항상 먼저 치고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한창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얼마 안 된 네. 시점인데, 한창 시멘트가 활발했을 당시가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서울시장 재선 관련된 부분들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서울시 지금 뭐 아파트 값이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질비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사실 많이 됐다가 이 반영의 물들이 다 빠졌다. 거품이 좀 빠진 상황에서 프리미엄 없는 가격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통상 이제 이 시멘트 쪽이라는 거는 레미콘이기 때문에 워낙 그 자산 가치 맞습니다. 자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지에 대한 평가 금액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실제로 뭐 수도권만 가셔도 뭐 주변 레미콘 회사들의 공장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뭐 근교로 놀러 가실 때나 보시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부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를 생각했는데 그 관련주는 사실은 종목을 하나 좀 뽑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PT 종목으로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약간 네. 뭐 먼저 빌드업 좀 하려고. 간을 보고 먼저 치고 싶은데 네. 빨리 코너 끝내야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페인트 쪽도 최근에 음. 많이 눌렸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내장재, 뭐 네. 외장재 관련된 부분이겠죠. 뭐 마루 시공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건자재의 이 총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상반기 때 거의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에서 주가 상승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간 종목 한 두세 배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주 오히려 저는 11월 그 국민의힘 경선이겠죠. 11월 5일로 알고 있는데 네. 요때는 오히려 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는 뭐 그냥 전혀 그거와 좀 별개로 경선에 대한 결과만 조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여권과 야권의 이 대권 주자분들이 그렇죠. 정말 이제 승부수를 띄우겠죠. 그러겠죠. 그 토론에도 이제 나오면서 해서 네. 그때 아마 불을 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특히 이제 오늘 시멘트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분명히 다음 주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내가 시멘트를 좀 공략하기 위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싶다 하면은
뭐 페인트라든지 뭐 마루시공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뭐 내장재, 뭐 단열재 뭐 이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아마 기다리면은 또 한 방씩 툭툭 치고 가는 모습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시간이 한번 온다고 신광섭 매니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 건자재 한번 보고 대선까지 쭉 바라보는 스탠스가 가장 좋은 건가요? 대선까지요? 네. 대선까지 6개월 정도 남았네요. 6개월이 좀 안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한 5개월, 네. 5개월은 아니 네. 그냥 수익 좀 나면 팔아야죠. 아, 아, 그런가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네. 그 지금 4개월밖에 뭐, 안 그러니까 남았네요. 기간을 두고 뭐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보겠다 해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아, 우리 시청자분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기대 네. 수익률을 그러니까 측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수치를 그래서 나 30%를 수익을 내겠다, 뭐 30, 뭐 40% 수익 내겠다 이렇게 보셔야지 기간으로 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중간에 또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모멘텀 나와도 지수 무너지면 사실 답이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긴 그런 부분들. 한데 일단은 뭐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내 환경만 봤을 때 네. 반드시 좀 정책적인 수혜가 올 수 있는 네.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 안에 옥신각신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대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교집합은 분명히 여기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다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책 구도가 시행이 되면 건설, 뭐 건자재 일단 예전에 매니저분께서도 저희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당장은 이제 공공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 모르다 보니 뭐 대형 건설 저도 살지 기억나요. 이런 건 예. 모르니까 일단 건자재 뭐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기회가 오는 구간으로 점점 접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실 이제 접근해볼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PT로 돌렸다고 하셔갖고 네. 방송을 아세요? 그러면 이거 좀 기다려 주시고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결론이 안 난 것 같지만 기다려 주시면 알토란 같은 종목으로 이제 네. 아마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T예요. 오늘은 뭐 그러니까 IT도 상당히 많잖아요. 보면 반도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사실 어제 LG 디스플레이 실적 나온 것만 보면 쇼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주가는 엄청난 올라가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바닥에 대한 인식인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에 따르는 기술적인 반등인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IT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뭐 저도 약간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 미국 시장이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이라든지 IT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 전일 또 4에서 5%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 있고 실적이 또 잘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DDR5 관련된 출시 기대감. 사실 이거를 다루기에는 사실 지난주부터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돼서 이제 비메모리 향 관련된 이 기업들 위주로 먼저 출발을 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DDR5가 이제 11월 4일 날 일단 PC용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내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쯤 2분기 정도에는 이제 서버용이 나오는데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조금 IT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DDR5 관련된 부분인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SK 하이닉스를 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DDR5 전에가 바로 4였죠, 4. 그렇죠. 4였는데 연간으로 좀 볼게요. 연간으로 좀 보면은 간단하게 연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 DDR4가 2014년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9월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연봉이니까 이 연봉이거든요. 1년치의 캔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뭐 42% 정도 SK 하이닉스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는 바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들이 여기 연봉에 보이실 겁니다. 예. 이땐 이유가 뭐였냐면은 DDR4라든지 뭐 DDR5도 나오겠지만
이제 인텔에서 일단 출시를 하고 그 내년에 이제 2020년 하반기 때는 이제 AMD에서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DDR4 당시에 쓸 때도 아마 이제 컴퓨터 아시는 분, 조립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DDR4를 바꿀 때는 주요 주변 기기들이죠. 뭐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DDR4가 그때 당시 뭐 20만 원이었다라고 친다고 하면은 주변에 뭐 메인보드가 뭐 얼마니까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왜냐하면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텔의 장삭 속이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PC용 관련된 기대감들로 일단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DDR5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이제 서버용이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클라우드 업체들, 뭐 아마존이나 이제 대형, 뭐 알파벳이나 이런 업체들이 딱 작년에 이제 서버를 대부분 이제 교체를 했었습니다. 교체 수리가 도래해서 교체를 했고 그러면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텔의 뭔가 장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장사를 잘하는지 눈치가 아마 오실 건데 내년 2분기에 출시한다고 하면은 딱 3, 4분기가 어떨까요? 바로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이 교체 주기가 도래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아마 이 출시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똑같이 과거에서도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교체 주기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크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근데 당분간은 박스권이라는 게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테마성으로 짙게 뻗어가는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좀 있다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사실은 지금 점유율이 1등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 가깝게 지금 1등이고 그 뒤를 지금 AMD가 따라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 지금 뭐 25% 정도로 점유율을 이상하던데 최근 그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통계 지표를 볼 때도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그렇죠. 증가율이. 근데 AMD의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텔이 먼저 선점했던 배경들. 사실 인텔이 이 AMD한테 조금씩 격차들이 아직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증가율 AMD가 최근에 AMD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인텔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대부분 작품들이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영향이 있어서 인텔의 좀 점유율이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도체의 정말 또 다른 피크의 장들이 내년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뭐 슈퍼 사이클이 될지 울트라 사이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 올 가능성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AMD도 출시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DDR5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물론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얘기를 네. 하셔서 하이닉스가 지금 10만 원 언저리게 되면 PBR 100이기 때문에 그쯤에서 거의 한 30% 하락을 했고 그쵸, 네. 근데 이제 먼 미래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서버용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는 살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많이 조금 남았다. 이제 인내심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유자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IT 전반적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8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가는 종목은 또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는 종목은 가지만 대장하는 종목들은 가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상단과 하단이 좀 좁은 박스권 장세가 좀 당분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조금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분명한 사실은 내년 2분기 때 인텔과 그리고 3분기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AMD가 9월 달에 지금 출시를 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DDR5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또 활용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사이클,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당장의 상승세로의 복귀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시간을 두고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갖고 가야 되는 물론 뭐 저 먼 미래 뭐 먼미라고 해봐야 뭐 한 1년이긴 하겠지만 네. 호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이라서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IT에서는 뭐 그렇게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오.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것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 있잖아요. 아. 바로 PCB겠죠. 그러니까 PCB 자체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PCB가 이제 소형화, 그러니까 뭐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소형화 작업을 좀 더 개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미 지금 나온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PCB 쪽은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뭐 너무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덕전자. 대덕에서 이제 분할한 회사겠죠. 그렇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보면은 대단합니다. 네. 올해 초에 계속 실적을 갱신하는 수준, 레코드를 갱신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형화 기술을 지금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CB 기판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 토대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PCB 기판 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뭔가 실적이 증진될 수 있는 기업, 결국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대덕전자는 당분간은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를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간장 태우게 했던 PT 시작해 주시죠. 건자재 쪽에서 네. 조금 이제 눌려 있었던 종목. 근데 눌려 있었는데 다른 종목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시장이 급락이 사실 이제 2달 동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정별 상황에서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종목은 제 이름과 비슷합니다. 조광 페인트라는 회사입니다. 전혀 비슷한 것 같은데. 광 들어가서 이렇게 광자 조광하면 들어가죠. 요즘 이제 쇼미더머니가 좀 생각이 나야죠. 네. 고개사처럼 빠르게 상승을 채워줄 것 네. 같은 종목이네요. 네, 코드번호 004910이고요. 조광 페인트 도료 회사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실 조광 페인트라는 회사가 이제 일반 이제 공업용 도로를 많이 쓰는데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특수 도료 사업을 굉장히 최근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배경들은 마찬가지로 건자재에 대한 이런 이 순환매 장세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더오픈 관련된 부분에서 터치 패널, 액정 필름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미 조광 페인트는 2018년도에 군포시에 이 조광 이노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R&D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희한하게 사실은 일반 공업용 도료보다는 특수 도료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에서 이 터치패널 액정 필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쓰임새가 최근에 이제 이전에 나왔던 엣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폴더오픈 관련된 부분에도 쓰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폴더오픈 관련주에 대한 또 재료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대성 정책 순환매 장세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계속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뭐 페인트가 못 가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페인트로 갔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뭐 시멘트로 또 다시 또 가면서 그래서 아마 시멘트 건자재 그리고 종합 건설사 이렇게 좀 장세를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 번째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야구에서는 4번 타자가 제일 센데 2번 타자 한번 조심스럽게 노려보면서 2번 타자. 말씀 한번 중요하죠, 2번 타자. 2번 타자가 이어가야 되니까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을 조금은 약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매수 가격을 조금 지정을 좀 해드릴게요. 조금 살짝 좀 눌릴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8,400원 선, 8,400원 선으로 매수 가격을 8,400 이하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을 조금은 높게 보겠습니다. 9,500원 선 9,8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10,000원 정도 근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7,900원 선 말씀드리면서 지금 대부분 페인트 뭐 다른 페인트 회사들 보면 대부분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여파를 극복을 하는 모습 정배열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광 페인트 과연 2번 타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타자 조광 페인트 목표가가 9,800원, 매수가는 일단 8,400원인 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7,900원 조광 페인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